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찬입니다. 오늘 코리아 힐세 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리아 힐세 투자증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증권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2024년 올해 실적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입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생겼죠.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이세 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리아이세 투자증권은 증권사로서 다른 증권사로 마찬가지로 투자 증계, 자기매매, 채권인수, 금융자문 등등 수행 중인 기업이죠. 하지만 통상적인 증권사랑 다르게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분야를 좁혀서 중소기업 중심의 금융자문과 채권매매, 인수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실적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이죠.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때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동산 PF 대책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기업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들이 도미노 충격이 빠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1분기는 좋았지만 증권사들이 다시 부동산 PF 충당금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최대 2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하죠.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부채로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 항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이 공동 융자 방식이잖아요.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 해도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을 투입, 그리고 투입을 독려, 강제한다고 한다면 규제사 및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올 한 해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금융사들에게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코리아이셋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상 2021년 때부터 코리아이셋 증권은 거의 하락 추세에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아니면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자면요. 코리아에셋 증권은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한 달 사이도 그렇고 작년 4월 6일부터가 아니죠. 작년 5월 10일부터 거의 매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지,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 자세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8,200, 약 8,3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약 1,2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죠. 그리고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은 지금 매도 중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지만, 기관 같은 경우 매수세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도 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 자세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코리아 에셋 증권 같은 경우 사실상 241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5월 21일도 그렇고 5월 24일도 그렇고 결국에 240일 부근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전환이 될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뭐 21선이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 때 이 지지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